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네요. 국민의힘의 이성헌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모셨네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수산업자 김태우가 네.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많던데 혹시 연루되신? 아니,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뭐 좀 네.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연루가 안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많이 연루도 된. 근데 그 김태우에게 그 뭐 사람을 소개했다고 하는 송승호, 네. 송승호 씨 그 올간조선 기자였던 사람은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박영수 특검이란 사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예. 뭐 이 특검으로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가혹한 그러니까 벌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짚어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박영수 특검 이거 특검으로 말해 엄청난 일을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에서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대통령 두 분 네. 말고도 포함해서 지금 뭐 거의 지금 사거리 싹쓸이를 100명 해놨잖아요. 가까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요. 100명 가까이를 네, 그냥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싹 다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나 얻어 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놀라운 게 특검 활동을 하면서 특검의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네. 김태우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한테 포르쉐 자동차를 빌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니 김태우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포르쉐라는 그런 차를 박영수한테 빌려줬겠습니까? 네. 본인이 요구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차를 빌려줬을 것이고 네. 말이 빌렸다고 말하지만 아마 이 김태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건 자기가 그냥 받아 먹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3개월 만에 250만 원인가 돌려줬다는 렌트비를 거지.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속아 들어도 웃을 얘기죠.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렌트비를 예를 들어서 렌트 할 때 내든지 렌트 끝나면 바로 내야 되지 3개월 지나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렌트라는 거 저도 자동차 렌트 해봤는데요. 차 가기 전에 카드로 결제하고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차 가져갔는데 안 갖다 주면 큰일 나니까 결제하고 가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이 혹시 있으면 그 다음에 차 반납하면서 또 내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3개월 이거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이제 그것도 저 봉투에 넣어줬다는데 봉투에 진짜 넣어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지금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심지어 박영수 특검이 특검할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을 지금 그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지금 그러니까 선임시켜가지고 그 뒤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 선임이라는 걸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매우 사전에 추천을 받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맡기는 거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 두 사람 관계라는 게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사기꾼하고 네. 특검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고 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게. 특검 중에서 검사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뭐 했던 수사 이력도 있죠. 4명인가가 지금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다 뭐 김무성도 연결돼 있고 뭐 박지원 연결돼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우선 특검에 있던 사람 중에서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김태우하고 엮여 있다. 이거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면 저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첫날 조금 뭐라고 나오더니 그다음에 저도 지금 가만히 있대요. 저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씨 딸 최유라가 탄 말을 그거를 핑계 대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기소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형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은 안 나오지만 네. 묵시적 청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했던 건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김태호한테 포르쉐라는 차를 그 슈퍼카를 그러니까 빌렸던 얻었던 간에 가졌던 네. 것은 내가 보기에 이거야말로 묵시적인 청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아니 그건 이제 다 나온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 하려고 네. 그러는 겁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김무성이라든지 김기현 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호영 전 대표라든지 몇몇의 또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야당으로서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야당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다 그만두게 만들고 네. 22년 옥살이를 하고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이런 일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당에서 조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죠. 이 정권에 지금 경찰들이 얼마나 정직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있는 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 뭐 이준석이가 당의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 연결된 사람이 또 줄줄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걸 가만 안 놔둬요? 제가 원수 중에 원수인데 박영수가.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도 탄핵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당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요새 돌아와서 당에서 안방 주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당이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주도했던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탄핵을 이끌어냈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다 깨지게 되면 자기들이 했던 탄핵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카르텔 비슷하게. 뭐 더더욱이 김무성이라는 네. 사람은 본인이 탄핵을 그러니까 주도한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여기 이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 형이 무슨 86억인가 이렇게 돈을 뗐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생각할 때 그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형님이 86억 돈을 떼게 만들었을까? 저는 사실은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 그 어떻게 관계 해석하세요? 이상의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김태우하고 그 이상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은 뭐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 당 내부가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밝혀내는 것이 좀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죠.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준석 대표가 무슨 통일부를 없애고 여가부를 없애고 이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당 대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명운을 걸고 해야지. 이거는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여당의 뭐 비리라든가 네. 이런 거고 달리 박영수라는 사람인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수파의 두 대통령을 네. 그냥 아주 완전히 착살을 낸 진짜 네. 왼수 중에 왼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기꾼하고 노란한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었으면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억울함, 네. 예? 그 한을 푸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달려들어서 끝장을 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을 찬성하고 당을 떠나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장악했잖아요.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뒤늦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그럼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 요구도 안 나오더라고요. 난 그거 희한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어떻게 의심하냐면 이거가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좀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네. 중에서 상당 부분 이 수산업자하고 엮여 있구나. 네. 김무성 무대 형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김무성 계가 또 많잖아요. 많죠. 많죠. 네. 그리고 그 또 탄핵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탄핵의 앞잡이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카르텔이 돼가지고 이거 비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몇 마디 하고서는 쏙 덮어버려. 그리고 다른 이슈로 무슨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른 이슈로 막 물타기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연유로 김태우하고 엮여가지고 또 그분의 형이 8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떼게 됐는지 아마 저는 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6억을 어떻게 떼어요? 뭐 깊숙하게 뭐가 같이 뭘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니면 그렇죠. 아니 바보 아닌 다음에 8,600만 원 띄고서도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김무성 의원이 이 돈이 있는 분이지만 굉장히 돈에 대해서 깐깐하고 철저한 분입니다. 허투루 안 쓰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아주 깊이 있는 뭔가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야당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수사 끝나면 특검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뭔 필요 있어요 그러면. 그럼 지금 경찰에다 맡기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변조시키는 일을 하는 시간을 줄 따름이지 절대로 진상 규명에 정확히 다가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당에서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위에서 당 대표가 이런 거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런 의결을 해서 특위를 만들든가 조사위를 만들든가 특검을 요구하든가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걸 안 하는 거는 이준석도 뭔가 측근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아버지 친구 유승민하고 뭔가 있는지 김무성이 껄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제가 뭐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 김태우와 관계 속에서 진행돼 왔던 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패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특검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죄인으로 몰릴 경우에 자기들이 했던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내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묵적인 카르텔이네요. 암묵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이제 서로 툭 쳐놓고선 같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수산업자에 대해서 서로 지금 국민이 보는 눈이 따가우니까 속으로 암묵적으로는 좀 이게 수면 아래로 자꾸 가라앉으면 편하겠다는 입장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이게? 오해를 받기가 십장이죠. 내가 보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제가 뭐 당의 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당의 태도는 명백히 야당이길 포기한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성원 의원이 그래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당하고는 달리. 참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 당하고 그러면 또 뭐 욕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료 정치인들한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뭐 변호사 한 사람,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두 대통령을 지금 그러니까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네. 특검의 책임 있는 특별 검사가 네. 사기꾼한테 예를 들어서 포르쉐 자동차를 그 선물 받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4명씩이나 연관해서 그러니까 뇌물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무슨 고급 시계를 받고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네. 어떻게 이 게이트인데. 어떻게 기본적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리 몰랐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아니 검사했던 사람이고 무슨 자기가 특수부 검사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김태우란 자가 그렇게 접근해 올 때 아무리 누가 뭐 친한 사람이 좋게 소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맞아요. 네. 전과자이고 감옥에서 남았는 사람이고 저는 이것은 감옥에서 친해졌다면서요? 사면 복권을 받은 것 자체가 사면 받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뭐가 중대한 이게 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전과로 감옥살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사기 전과가 자기 사기쳤던 내용을 다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면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과 특별한 네. 뭔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김태우를 중간에 연결시켜서 사면받게 만들고 또 박영수하고 서로 연결시키고 저는 송승호가 소개해서 그 연결돼서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송승호 아니라 그 이상의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박영수란 사람이 김태우를 믿게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순간에 아마 이 정권하고 연관되는 핵심적인 고리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태우를 그러니까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지.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자기 집을 알고 누가 특검의 집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 서초동에 한신 15채 살았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에요. 네. 지금은 거기 재개발해가지고 그 수십억 차익을 내는 아주 그 좋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거 아무나 알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예? 박영수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성원 의원 같이 좀 깨어 있는 분이 있어서 조금은 다행인데 현역이 아니시는 거다. 제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당연한 얘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 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 네. 마치 야당이 무슨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고 있는 모습이 네. 저는 정말 안타깝고 이게 정말 당에 나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싸워주시고요. 네.